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합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특징주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입니다. 네, 글로벌 비만약 시장 재편 중심엔 D&D 파마텍. 자,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 대해서 상반된 흐름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D&D 파마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화이자와 메세라의 든든한 뒷배를 가지고 탄탄한 임상 데이터까지 가지고 있어서 오늘 이제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보고서까지 함께 나온 D&D 파마텍입니다. 자, 반면에 펩토론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펩토론은 지금 반신반이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 일라이릴리와의 기술평가 계약이라는 재료로는 조금 더 올라가기는 벅찬 것 같고, 동시에 그 결과까지도 지금 비관적인 시선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펩트론과 D&D 파마텍의 차이는 불확실성이 얼마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현재 좀 갈라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변영인 대표님. 네. 자, D&D 파마텍은 쭉 올라가고 있고요. 펩트론은 오늘 지금 애프터마켓까지 보니까 18%까지 빠졌더라고요. 이 비만 치료제 내에서의 대장주의 흐름은 이제 좀 바뀌었다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일단 이 수급적인 기조를 봤을 때는 오늘 펩트론이 18%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인벤티지랩이 9.29포인트 하락을 좀 했는데, 그동안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은 이 장기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을 그렇죠. 일단 개발하고 있고, 해당 대선 기술 이전에 관련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 좀 많이 상승했던 종목이라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서 악재가 따로 좀 부각됐다거나 해당 대해서 시장의 어떤 이 노이즈가 좀 될 만한 뚜렷한 어떤 이슈는 좀 없는데, 일단 펩트론의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좀 체결됐던 이 일라이릴리와 이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 기술 계약이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성과가 이제 다음 달 이제 공개가 좀 될 예정인데, 사실 그 공개를 좀 한 달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카무로스가 임상 1비상에 관련된 성과가 유효지표가 반해서 굉장히 좀 좋았다는 부분. 이 부분은 단기 제재보다는 장기 지속형 약물에 대한 효능이 입증됐다는 관점에서 오히려 펩트론의 수급적인 노이즈가 좀 될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까지 시간이 좀 경과되면서 오는 과정에서 일라이릴리의 이 투트랙 전략에서는 다소 소외될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일부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대체적으로 지난주부터 나왔던 흐름들을 보면 셀트리온의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어떤 개발 모멘텀 이 부분에 대한 제시를 했지만, 해당에서는 GLP-1 기반의 경구용 제재로 좀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중 작용제를 좀 타겟으로 한다. 현재 단일 작용제에서 이중 작용제까지 확대된 부분들이 포만감이라든가 혈당 수치라든가 대사질환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중 작용제라는 거는 진짜로 근육에 대한 감소량들을 막으면서 실질적인 또 지방을 좀 분해하는 기술까지 이제 고도화가 좀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목할 키워드는 이 경구용이라는 겁니다. 5월 달에 기점을 보면 노보노디스크가 현재 이제 미국 FDA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 부분이 12월 연내 좀 결정이 좀 된다면, 만약에 좀 승인된다면 비만 치료제 전반적인 어떤 판도들은 주사제형에서 경구용 제재로 해서의 경쟁이 좀 더 본격화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시장 우위 기대감들이 오늘 D&D 파마텍 같이 경구용 제재에 관련된 어떤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메세라의 경우에도 GLP-1 기반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제재가 다음 달 이제 1분기 내로 임상 1상에 대한 성과가 좀 공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기대 요인들이 좀 됐겠고,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의 경우에는 오히려 라이선스 아웃에 관련된 체결 노이즈가 우려감으로 좀 작용되면서 오늘 수급에 희비를 좀 가리지 않았나 좀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D&D 파마텍은 일단 지금 아주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은데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펩트론 이야기 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일단 저는 D&D 파마텍의 경우에는 가격적인 이점들을 좀 살펴봤을 때 오늘도 11만 3,752주 고가에 대한 흐름들 좀 이어지고 있고요. 단발성보다는 1분기 내에 대한 뚜렷한 어떤 임상 기대감들이 유효하다는 점, 특히나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수급 기조가 단일 주사제형에서
경구용 제재에 관련된 어떤 시판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면 오히려 추가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에 대한 수급을 더 반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단기적인 목표가로 12만 5천 원, 네. 손절가 8만 6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DNB 파마텍 가격 전략 들어봤고요. 펩트론을 보유하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서 이 대응 전략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주에 이제 뭐 종목 상담 방송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갖고 계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뭐 걱정이 덜 하겠지만 최근에 상투를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61선은 펩트론이 지지하는 것 같거든요. 네. 여기까지가 딱 데드라인입니까? 일단 27만 5천 원까지에 대한 이탈이 없다면 다만 이제 오늘에 대한 하락은 내일까지에 대한 연속적인 흐름들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반전을 할 수 있을 만한 추가적인 어떤 이 기대 요인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뭐 중요한 지표는 12월 초로 좀 예정되고 있는 일라이 릴리의 지금 평가 결과가 좀 중요한 변수 요인이 좀 될 텐데 만약에 여기서 뚜렷한 어떤 기술의 가치를 좀 입증하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추가적인 어떤 하락 가능성들이 좀 큰 관점을 좀 주시를 해본다면 저는 일단 뭐 변동성 관점에서는 일부 비중을 좀 축소한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현재 구간에서 너무나 평가에 대한 어떤 이 기술을 좀 맹신하기보다는 아직까지 시점상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가 좀 있었다면 충분히 일라일릴리로부터 기술 이전에 관련된 러브콜을 먼저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펩트론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인적 분할 삼성바이오로직스 투트랙 전략 효과는 일단 오늘까지는 실패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오늘 바이오 투심 악화의 주범이 앞서 이야기했던 펩트론도 있었고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 여기를 좀 꼽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 후에 이제 두 기업으로 찢어진 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에 집중하고 이제 에피스홀딩스는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의약품, 플랫폼 기술 개발에 이렇게 좀 역할 분담을 해냈습니다. 더 나아진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총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에피스부터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일시적으로 좀 하락세가 나왔다라는 건데 그래서 적정 주가를 어디로 바라보고 이 두 종목을 지켜봐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진 과장님, 최근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바이오 투심이 너무 좋았는데 오늘로써 이렇게 돼버려서 좀 아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는 있지만 어차피 뭐 기관 쪽에 포트에서 가장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가 뭐 셀트리온과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좀 실적적으로 가장 단기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 게 좀 CDMO 사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5월달부터 이제 5공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완공이 됐고 이제 내년 2분기까지는 일단은 수주를 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뭐 최근에도 이제 거래 정지 기간에 미국에 있는 소재 제약사와 1조 8천억 정도 일단 CDMO 공급 계약을 맺어왔었죠. 아마 회사 측에서는 2032년까지 8공장까지 좀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2년에 이제 공장 하나씩 추가적으로 나올 걸로 보이고 있는데 3분기까지는 이번 실적 컨콜에서도 얘기를 해왔다시피 1공장에서 4공장까지는 풀 가동을 계속 꾸준히 좀 나와왔었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제 우상향 가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될 텐데 이제 12월이 이제 올해 연말까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결국에는 생물보안법 관련 이슈가 좀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미 작년 같은 경우는 일단 추가적으로 좀 연장이 되긴 했지만은 시장에서는 일단 이번에는 조금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어느 정도 중국과 관련된 견제가 좀 이루어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캐파 자체가 대략 한 60만에서 70만 리터입니다. 그만큼 이제 론자나 이제 우시 바이오로직스보다는 굉장히 우월한 측면이 있을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꾸준히 좀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첫날이긴 하지만은 일단 기간 쪽 수급이 나와줬었고 뭐 JP모건에서도 오늘 250만 원까지 이제 목표가 상향이 나왔던 만큼 오늘의 하방은 제가 볼 때는 좀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좀 매수 기회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하락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매수의 찬스였을 수도 있다.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궁금한 종목 Y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오 이야기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HD 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 종전 기대감에 다시 HD 현대인프라코어가 반응을 좀 해냈습니다. 시장에 좀 힘이 없으면은 이렇게 좀 테마주로 수급이 몰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그중 하나가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었는데 뭐 다스코, 데모, SY 스틸텍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은 좀 테마성이 짙다 보니까 기왕이면 HD 현대인프라코어는
AI도 엮일 수 있고 거기로 돈을 실제로 벌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볼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변영인 대표님, 네. 시장 불확실성이 좀 많이 심해진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시장에 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수급 정책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뭐 테마성 수급에 대한 단기 수급이 유입됐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이 평화 프레임워크를 좀 발표를 했었죠. 해당 대선 세부적인 데이터가 좀 공개는 좀 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좀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영토의 양도 범위, 이 부분을 어느 구역까지를 좀 확정할 것인가. 이게 그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전 협상이 재차 좀 결렬됐던 가장 큰 이유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국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초안이 마무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의 최종적인 어떤 수락 여부도 중요한 어떤 체크포인트가 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단기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겠던 출소감사절 이전이라는 이 데드라인을 좀 지정했다는 점, 그래서 27일을 좀 시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 협상안에 대한 어떤 이 대치적인 어떤 이 수락 여부가 단기적으로 좀 승인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러시아가 이전과는 좀 다른 행보에서 상당히 좀 적극적인 어떤 스탠스로 이 협상을 좀 임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이어진다면 오히려 재건주에 대한 수급의 연속성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러시아의 스탠스가 이전과 좀 동일한 방식에서에 대한, 그래서 영토가 쟁점이 좀 되거나 이로 인해서 협상이 재차 좀 결렬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우리가 우려했던 수급 변동이 재차 좀 발현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다음 종목입니다. 아이언트 런칭 효과 지금부터일까요, 진짜? 와, NC소프트가 이틀 동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이틀 상승하면서 우선 하락의 꼬리는 잘라냈는데 이게 지금 반등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올랐던 이유들을 좀 보니까요. 아이언트 결제가 PC에서 90%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매출이 모바일 앱마켓 순위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는 얼마나 큰 수치가 90%가 반영이 되는지 알진 못합니다. 많이는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찜찜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틀 동안 일일 활성 이용자 수가 150만 명 이상이라 발표를 한 것도 있었습니다. 여론을 보면은 일단 지난 19일과 21일에 개발 PD와 사업실장이 라이브를 진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NC가 이제 소통을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여기엔 좀 긍정적인 반응이 같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좀 진실. 기사를 보면은 아직 댓글 보면은 반응이 냉담하거든요. 그래서 NC소프트 이거 지금 아이언트 정말 잘 되고 있는 건지 주가 반영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화준 과장님. 네. 자, NC소프트에 대한 이야기. 오늘 뭐 반등에 성공한 겁니까? 저는 아직도 애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매해요? 확실히 게임은 보통 한 2주 정도는 데이터를 봐야 돼요. 초반에는 일단은 뭐 호기심에 들어오는 유저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뭐 다운로드 수도 마찬가지겠고, 특히나 이제 매출액 수도 물론 이제 이틀 동안 100억 나온 건 잘 나왔죠. 원래 릴리지 W 같은 경우가 일간 이제 평균 매출액이 대략 20억에서 25억입니다. 물론 이제 초반에 나왔기 때문에 100억이고 이게 2주에서 3주 정도는 봐야 이게 흥행성 여부를 조금 명확하게 볼 수가 있을 걸로 보이고 있는데 워낙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게임 시장이 안 좋았던 거는 사실 그동안 MMORPG 자체가 가금에 대한 얘기가 계속 꾸준히 나왔었고, 초반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는 뭐 서버 이슈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동안 이제 우리가 자동 게임을 좀 실행했던 측면에서 이게 수동 재생 플레이로 바꾸게 되면서 좀 시장에 대한 실망감도 덩달아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콘솔 게임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입니다. 그게 대부분의 타이틀 게임 자체가 50% 할인되는 기간이기도 하죠. 그런 상황에서 대다수의 유저들이 한참 게임에 좀 관심이 가지는 시기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지금이 11월 20일 때면 12월 초반까지 만약에 이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4분기 실적은 반영이 될 텐데, 보통 게임이 어느 정도 이제 출시된 그 한 달 전부터는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비용단의 부분이나 일행성 비용도 좀 감안을 해야 되는 좀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NC소프트나 아니면 펄어비스나 콘솔 시장의 진입 여부에서 이제 흥행 여부가 좀 나아져야 제가 볼 때는 게임 시장이 좀 활기를 좀 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 시장 자체가 일단 살아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게 먼저 선제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궁금한 종목 Y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인 대표, 이화진 과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